120번째가 아니고 120번째 아닙니까? 네,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좀 오랫동안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싫으면 기억하기조차 싫지 않습니까? 기억되는 건 고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각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 5분 지각했다의 지각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각. 예. 풀이하자면 이런 뜻이죠.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 뭔가 이렇게 지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 그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뭘로 보이십니까? 두 사람이 마주 보고. 김대중 선생님 뭘로 보이십니까? 유리잔으로 보이는 분도 계시고,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걸로 보이는 분도 계시잖아요.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사람은 지각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도 생기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지각이라는 건 같은 그림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걸 보면 해석을 달리 하잖아요. 그림은 같은데. 다르게 하는 걸 보면 지각이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주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경성남자가 특히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걸 말로 해야 하나?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말 안 해도 알면 그건 신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솔직하게. 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수시로 하십니까? 아, 그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아내는 뭐라고 하세요? 너무 수시로 했어요. 좀 가끔 하세요. 두 분이 좀 나눠서 하시면 되겠네, 나눠서. 그럼 아내가 당연시 여깁니까?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까? 그럼 자주 하세요. 어쨌든 지각이라는 건 이 환경에 대한 이해, 해석을 말하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각하는 방식이. 이 지각하는 과정을 프로세스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단계는 선택적 지각.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은 지각을 하긴 하는데 자기가 선택한 것만 지각한다는 거죠. 방금 여러분 제가 그림 보여드리고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분은 선택을 뭘 했어요? 무슨 잔이라고 선택하시고 어떤 분은 사람이 마주보는 거로 선택하니까 그것만 보이죠. 근데 신기한 게 선택한 것만 보입니다. 내가 저걸 잔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잔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잔으로도 보이는 동시에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둘 중에 분명히 하나로만 보여요. 이런 걸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죠. 2단계는 부호화 단순화라고 합니다. 그 지각한 걸 갖다가 지각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화시키거나 기호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닉네임이 향기나는 김소장이잖아요. 향기나는 김소장을 탁 떠올리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김소장 통째로 떠오르죠. 김소장 안경 따로 떠오르고 머리카락 따로 떠오르고 입 따로 떠오르고 막 그러지 않죠. 그냥 김소장이 하면 통째로 떠오르잖아요. 이게 단순화돼서 그래요. 김소장 신발이 어떻고 양복이 어떻고 뭐 이런 생각 안 하죠. 이게 통째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단순화 부호화라고 하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는 스키마라고도 하고 이 덩어리체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덩어리체. 그 다음에 3단계는 저장 보유 단계고 4단계는 인출 반응 단계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1단계는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지각한 걸 해석하는 단계. 2단계는 이걸 범주화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 하면 뭘로 범주화합니까? 카테고리가 뭐예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동물로 분류를 한다는 거지. 강아지 들으면 바로 동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새 그러면 뭘로 분류해요? 동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그러면 조류로 분류하고 강아지 그러면 포유류로 분류하죠. 이런 걸 범주화라고 해요. 카테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범주화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3단계는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그 지각한 걸 해석해서 범주로 나눈 다음에 그걸 기억하는 단계죠. 4단계는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수업 시간 안 하니까. 요 4단계로 지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단계부터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선택적 지각, 뭐 해석하는 단계는 인간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본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출근해서 집에 갈 때 내가 철물점에 들어서 못을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하면 철물점만 눈에 띄죠. 근데 평소에 지나가면 눈에 안 띄죠. 선택한 것만 지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솔직히 뭘 제일 먼저 보셨어요? 뭘 제일 먼저 봤습니까? 그림이 야한 것 같지만 이건 출처가 김정은 교수님이 쓴 에디톨로지가 출처입니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강의하실 때도 이 그림을 띄우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띄워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이폰 광고거든요. 아이폰이 아니고 뭐지? 음악만 듣는 거죠. mp3. 저를 뭐라고 하죠? 그거 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아시겠죠, 뭔지는.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딱 띄워놓으면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곳에 그 광고물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힌 광고 아닙니까? 그 선택한 걸 먼저 보는 거죠. 근데 본능적으로 그걸 제일 먼저 선택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 선택적 지각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광고도 하더라는 거죠. 2단계는 부호화 단순화 범주화라고 했어요. 이 단순화 범주화한다는 것은 카테고리에 할당하는 과정.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덩어리로 이해하는 거, 그 덩어리를 스키마라고 한다. 분류는 동물, 사람 이렇게 분류한다 그랬죠. 그게 카테고리고 그 카테고리에 통째로 기억한다. 그 사람을. 그게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선행용이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그림은 뭘로 보이십니까? 마귀할멈 보통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마귀할멈이라고 그러네요. 보통은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여자 노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상이 좀 꼬름해요. 네. 또 뭘로 보이십니까? 이 젊은 여인이라고 하죠. 젊은 여인으로 보이거나 노파로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젊은 여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보십시오. 젊은 여인으로 보이죠? 네. 노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노파로 보이죠? 동시에 보입니까? 젊은 여인과 노파를 동시에 한번 봐보세요. 동시에 보입니까? 동시에는 안 보입니다. 선택을 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뭘로 보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65%는 젊은 여인으로 보인다 그러고 35%는 노파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행 요인이 주어지면 달라집니다. 제가 만약에 젊은 여인 사진만 여러분한테 한 10장 보여주고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90% 이상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젊은 여인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행 여인이 젊은 여인 사진만 봤으니까. 근데 반대로 노파 사진만 제가 한 10장 보여드리면 뭐라고 할까요? 노파로 보인다고 한다는 거죠. 왜? 선행 요인이 노파만 봤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수도 미친 사람은 다 해석을 뭘로 해요? 누가 묻어놨다. 그럼 자 독박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행 요인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지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와 단순화하는 범위에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이 선행 요인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3단계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3단계는 저장하고 보유,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과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해서 저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다 기억하진 않으니까. 기억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뭡니까? 단순 기억과 질문하지 마 이런 표정이시네요. 단기 기억과 단순 기억이 아니고 장기 기억으로 나눕니다. 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 네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바다에 사는 해마 말고 이 뇌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해마가 잠자면서 단기 기억으로 잊어버릴 거, 장기 기억으로 옮길 거를 판단하죠.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기억도 제대로 안 납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기억도 제대로 납니다. 해마가 잘 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나눕니다. 이 장기 기억이 되는, 장기적으로 기억이 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건에 대한 기억. 그건 장기적으로 기억을 해요. 단기 기억 중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아침에 신발 신을 때 오른발부터 넣었어요? 왼발부터 넣었어요? 기억 안 나죠?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런 거 단기 기억이에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맨날 보는 사람한테 인사를 몇 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 안 나죠? 이런 게 단기 기억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죠? 사건도 아니고. 두 번째 장기 기억이 되는 것은 의미 기억입니다. 세 번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이 외의 것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건도 아니고 의미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사건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건 기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특별하고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시간적 흐름에 따른 기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계신 분은 한 분 빼고 다 가셨죠? 아, 오셨죠? 아, 안 오셨구나. 여기 어딘지 모르시겠죠? 두 분은 아시죠? 여기 어디입니까? 청도 오클랜드 펜션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우리 마스터반 MT 갔던 장소죠. 그 MT 갔다 왔던 기억이 나시죠? 내가 차 몰고 여기 펜션에 가서 차 몰고 다시 나온 그 과정이 기억나시죠? 이 MT라는 사건에 대한 시간적 흐름이 기억이 나잖아요. 뭐 저녁은 몇 시에 먹었고 정 먹고 뭘 했고 대충 기억이 다 나시죠? 그러나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사오신 생고기가 뭉티기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아무튼 이런 사건은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인골에 갔다 왔다는 것을. 두 번째 기억은 의미기억입니다. 의미기억이라는 것은 이 경험에서 얻은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의미를 저장한 기억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 가서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어도 어떤 사람은 고기가 맛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니까 너무 낭만적이고 좋다라고 기억하고 의미를 다 다르게 부여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MT를 갔더니 좋은 분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미기억입니다. 의미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여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괜히 따라왔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귀찮아 죽겠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어쨌든 의미기억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사랑기억은 뭐냐,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날 우리가 했던 게임이 뭐예요? 우리가 이날 했던 게임 중에 뭐 돼지똥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돼지똥. 그 돼지똥 게임 하면서 진짜 박장대소하고 엄청나게 웃었는데 돼지똥을 누구하고 했고 누구한테 돼지 했고 누구한테 똥 했고 이런 걸 다 기억하죠. 우리 아직도 술자리에 가면 상홍쌤하고 막 이렇게 돼지똥하고 침 튀겼던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렇게 뭔가 같이 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이 MT를 갔는지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GTLF 마스터반에서 MT를 갔잖아요. 이게 집단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기억이죠. 집단이나 개인의, 특정 개인에 대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먼저 자버리고 이런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그날 먼저 잔 사람 있잖아, 먼저 잔 사람. 저녁 먹고 먼저 뻗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별로 안 난다는 거죠. 기억나네요. 먼저 뻗었구나. 먼저 뻗었구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뭐 별 추억은 없습니다. 그렇게 뻗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사건을 함께 하면서 의미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제일 오래 기억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면서 들어주더라. 그럼 그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람에 대한 기억입니다. 자, 오늘 향연로도 제목 이거였죠. 그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사는 법. 기억되는 사람으로 사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끼거나 소중히 거나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에게 오랫동안 기억 남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답을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방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 사람과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드시면 됩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일만 하고 같이 여행 한번 안 가본 부부는 별로 공유할 수 있는 사건도 없고 의미도 없죠.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무늬만 부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기억이 남는 것도 없고 헤어져도 별로 뭐 아쉬울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인과 헤어져도 그 연인과 헤어져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하고 왜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고 이러면 막 아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그 추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갔던 극장 앞을 지나가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갔던 식당 앞에 가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갔던 여행지가 TV에 나오면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한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사람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데이트를 뭐 3년을 하긴 했는데, 연애를 3년을 하긴 했는데, 맨날 똑같은 식당에서 저녁 먹은 게 다다. 그럼 별로 기억이 오래 안 남죠. 그 식당 앞에만 안 지나가면 돼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이 되려면 그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행을 가신다거나 변화를 좀 주셔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별로 없는 분일수록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시간이, 나이는 이만큼 먹었는데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뭐 일만 하고 사신 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죠. 4단계가 남았지요. 제가 지금까지 3단계까지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4단계가 뭐였습니까? 네, 지금 눈 뜨고 주무십니까 혹시? 4단계는 이겁니다. 인출 반응 단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단계다라고 했어요. 자, 4단계는 뭐냐? 여러분 당신과 친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또는 당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친한 사람, 그리운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미 있는 사건을 함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사건을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되지가 않지요.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한번 나가봤어요. 그때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가 저한테 첫 인사말이 이거였어요. 니 기억하나? 뭘 그러니까. 니 학교 다닐 때 내 니한테 한 대 맞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그게 사건이고 그게 큰 의미가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기억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작용인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들 때 이렇게 부정적인 기억이 오래 남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되게 좋아하대요. 그 사건 때문에 아직도 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사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기만 하고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이런 친구들은 봐도 얼굴은 얼핏 기억나는데 뭐 그 친구와의 아무런 추억도 없으니까 정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사건을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로 그와 함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120번째 행위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